남녀를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도리에 맞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일이거든요. 시청자에게 묻고 싶어요. 여자 아이돌이 그 방에서 그런 약간 희롱 비슷한 거를 당하는 상황이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마이 리틀 텔레비전 시즌2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골목식당을 애증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이 리틀 텔레비전 시즌2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시즌1 때는 정말 재기 발랄하다, 신통방통하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시즌2로 와서는 그 반짝반짝함이 좀 사라졌죠. 그 시즌1 때는 그 백주부 백정원 씨가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 시즌 1을 이끌었었는데요. 이 국방의 시조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주부를 그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둘이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김희 작가라든지 몰모트 PD라든지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즌 2에는 딱히 관심을 받는 인물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야노시오의 그 통역사가 요가 그 자세 이런 걸로 많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일본인 통역사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분은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즌2는 그 대저택에 모든 그 식구들은 외유 중이고 막내딸 안유진 혼자만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집에 모두들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유진이 17살이고 막내라는 그런 설정이에요. 손님을 맞이하는 친구죠. 그런데 12회 오프닝에 남자 출연자들이 있고 또 그 푸듀 48 출신 강혜원 씨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첫 마디가 뭐냐면 안유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출출한데 목이라도 축일 수 있을까? 뭘 내오라는 거예요. 17살이잖아요. 그런데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온 집도 아니고 12화면은 뭐 4번 정도는 거기 출입을 했을 텐데 본인이 가져와도 되죠. 그런데 너무 당당히 뭘 가져오라고 하고 이상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뭐 스무디볼인가 이런 걸 안유진이 만들어 온다는 설정이긴 합니다. 설정 자체를 이 국민 정서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방송이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고 또 시청자의 그 정서를 받아서 방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거기서 너는 손이 없어? 네가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이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 이후에 이제 김영옥 씨, 배우 김영옥 씨가 오셨어요. 근데 김영옥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실 입장이 아니니까 이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지적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쳐 줄 사람이. 그렇게 아이돌의 입지를 좀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반갑게도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그 심사위원을 했던 김소희 셰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더라고요. 근데 김소희 셰프는 그 보통 스타 셰프들하고 달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식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방송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니까 방송에 뭐 자주 나올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연하신 동안만큼은 아이돌의 입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케미가 생겼어요. 안유진이 도우러 들어갔는데 그 방에 칼질을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칼질 못 해봤다, 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유진 손을 딱 잡고 지금 손가락이 10개지만 조금 있다는 9개, 조금 있다가는 8개가 될지 모릅니다. 이쁜 손 단디 사투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케미가 생기고 또 저는 안유진 양이 전혀 기가 안 죽고 할 말 다 하고 보조를 맞추고 김소희 셰프가 SNS를 전혀 안 하신대요. 아무것도 안 하셔서 그 채팅창 읽는 법을 모르세요. 그런데 안유진 양이 그거 같이 거들면서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그분도
옆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다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음식하고 있으면 이 스태프도 먹고 싶구나 이런 거를 다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3회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 사이에 이 집안 자리를 좀 딱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방일 것 같아요. 무덤 TV. 정영돈 씨하고 장성규 씨가 어떤 이제 뭘 도전하는 분들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코너죠. 근데 여기에 꼭 여자 아이돌 걸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손님으로 초대돼요. 지난번에 장성규 씨가 뭐 말실수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장성규 씨가 뭐 타격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아예 거기 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그랬어요 제가. 시청자에게 묻고 싶어요. 여자 아이돌이 그 방에서 그런 약간 희롱 비슷한 거를 당하는 상황이 괜찮으세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무슨 게임인지 정영돈 씨가 이렇게 배를 올리고 여자 아이돌이 거기다 화토장을 던져서 붙이는 게임을 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꼭 걸그룹 멤버를 초대하잖아요. 그 걸그룹들이 그거 좋아서 하고 있겠어요? 물론 인지도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에 나오는 거지만 왜 걸그룹한테 그런 대접을 하냐고요.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나이가 먹은 다음에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이들도 있는 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근데 이거는 무슨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남녀를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도리에 맞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그 안유진 씨, 강혜원 씨 팬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텔 2가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텔 1이 갖고 있던 그 무게를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소희 셰프하고 안유진 양의 케미 이런 걸 좀 잘 살려서 그 마리텔 1에서 제가 받았던 그 발랄하고 진짜 신통방통했던 느낌을 다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